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죠. 이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업계는 시행을 좀 늦춰달라고 아우성인데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따라야 합니다.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최소 1년간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성 인력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년 구인난에 외국인을 주로 고용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을 조사해봤더니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은 1인당 59.6시간으로 7.6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인력을 더 고용해야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에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이제 타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 하지만 주 52시간제 유예 법안은 노동계 반발에 여당 내 논의가 보류된 상황. 정부는 일단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등 완충 장치를 둔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여야 의견 불일치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치권의 노동 현안 논의가 멈춘 사이 중소기업계만 애가 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대규모 채용비리로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부정합격으로 해고당한 직원들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소송을 냈었는데요. 법원에서 나온 첫 판결은 정당한 해고로 결론났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2013년 하의원 교육생 채용에서 국회의원들과 임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에 이르게 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 합격자 518명 중 무려 46%인 239명이 부정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부 채용 취소로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A씨도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아버지가 중학교 동문인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B팀장에게 채용을 청탁해 청탁 대상자로 관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 5년을 근무하고 해고된 A씨는 B팀장이 자신을 추천했다거나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몰랐다며 해고에 불복했고 소송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절차가 정상적이었더라면 합격할 수 없었지만 점수 상향 조정 등으로 합격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아버지의 청탁에 따라 청탁 대상자로 관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내부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청탁으로 인해 불공정하게 선발된 점이 명백한 이상 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가 드러난 이후 해고 당사자들이 낸 소송 중 첫 판결로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한국 남녀 노동자 임금 격차가 3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측은 지난해 기준 한국 여성의 월 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37.1%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주요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비혼 남녀의 임금 격차는 13.4%였으나 기혼자의 경우 임금 격차는 41.5%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겪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50만 개 이상 늘어났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정부 재정 등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24만 8천 개로 지난해 1분기보다 50만 3천 개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임금 근로 일자리가 28만 2천 개 증가해 1분기 늘어난 일자리의 5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일자리 가운데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가 9만 8천 개 증가했고 공공행정 일자리도 2만 5천 개 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현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성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올해 연합뉴스TV 경제포럼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전쟁, 평화경제를 모색한다입니다. 날로 거세지는 각국의 보호무역주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찾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위기는 슬기롭게 극복하기만 하면 위대한 기회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선 혁신과 포용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정부와 기업 모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은 모두 어렵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협력 강화 등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포럼에는 여야 3당 원내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미래는 평화경제 비전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재료나 부품을 못 구해 피해본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만 언제 수출 허가를 막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소재 부품과 장비 자립화를 내건 정부가 이 분야 경쟁력 강화에 국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물론 외국 스타트업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장기화로 실제 공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간 외투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해온 것처럼 이번 대책의 추진 과정에서도 외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기업과 차별 없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품목 생산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투 기업엔 투자액의 현금 지원을 40%로 늘리고 입주 산업단지 임대료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요청과 지원에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실제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한중일 교육의 거점격인 호남권에서 소재 부품 관련 3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연내 1,2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의 화학 소재와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인할 계획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양성기관인 스콜코보 혁신센터를 찾아 양국 소재 부품 장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분야 러시아 유망 스타트업에 1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이 분야에 2조 1천억 원의 특별 회계를 설치해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입시 처리되면 각종 자격 증명서나 어학 성적표를 위조할 수 있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범법 행위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김경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NS 검색창에 증명서 위조를 검색했더니 관련 상담 문의 광고글이 쉴 새 없이 뜹니다. 간단하게 운전 면허증부터 국가 자격증과 상장 등 각종 증명서 위조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탭스 등 고난도 어학능력 평가, 대리 시험도 마찬가지. 실제 카톡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안심시키고 신분증 사진 합성과 수고비 등 수백만 원 수준 비용을 요구합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해지는 로스쿨 의학 전문 대학원 등 더 높은 어학 점수와 상장 자격증 등이 필요한 입시생이 주요 유혹 대상입니다. 입시기관이 제출 서류 발급 기관에
특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하지만 적발되면 입학 취소는 물론 국가기관 등 문서 위조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국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에 해당해서 가장 낮게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에 해당하고요. 공동정범으로 함께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이란 정의가 젊은 층 사이에 화두로 떠오른 요즘. 꿈과 범법 행위를 바꾸지 않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입시기관과 당국의 철저한 증명서류 확인 등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벌써 13주째 올랐는데 상승폭이 1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물량이 소진된 재건축 아파트를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오름세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112가구 분양에 13,000명 가까이 접수해 경쟁률은 115대 1로 올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한 대 10억 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분양마다 높은 열기를 보이는 서울 지역 재건축 재개발 분양은 연말까지 5,300여 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배에 달합니다. 강남권 등 인기 지역의 신규 물량이 늘고 있고 청약 쏠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한 주택 수요가 대거 움직이면서 올해 서울 분양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늘자 서울 아파트 값은 13주째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0.06% 올라 1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강남은 물론 강북의 신축 아파트 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데다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 값까지 뛴 탓입니다. 새 아파트 선호로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분양가 상한제가 부처 간 이견으로 불투명해진 것이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일부 물량이 소화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세가 커지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포함한 정부의 추가 규제를 불러올 수 있어 가격 오름세가 길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강원도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양양송이의 출하가 본격화됐습니다. 예년보다 생산량이 적어 걱정이 컸는데 최근 수확량이 늘면서 지역에서는 축제도 개막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송이 공판장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송이 모양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무게를 재는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 지역 대표 특산물 양양송이의 출하가 본격화된 겁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가 도입된 양양송이는 이렇게 버섯 몸통에 원산지를 알리는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올해 첫 수매가 시작됐는데 높은 기온 탓에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주말 비가 내린 덕분에 최근에는 초기보다 2~3배 늘어난 하루 평균 100kg 이상 생산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작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데 지금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나는 버섯들은 품질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송이를 주제로 한 축제도 열렸습니다. 축제장에는 양양과 고성, 인제 등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송이가 한데 모였습니다. 송이 볼링을 비롯해 표고버섯 채취와 송이 보물찾기 등 체험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됐습니다. 송이 칼국수와 자연 송이 파전 같은 별미도 맛볼 수 있습니다. 먹고 즐기기에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우리 양양송이 향을 마음껏 느끼시기 바랍니다. 양양송이 축제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음악을 통해 누군가를 치료하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인지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모든 음악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소재로 치료까지 하는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음악치료사입니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심신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회복을 돕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음악치료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제2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신체적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는 군인들을 위해 음악가들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한 것이 음악치료의 시작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치료 효과도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에선 이미 일반화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엔 1990년 초반부터 음악치료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어루만져 줄 수 있다니 듣기만 해도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망이 높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아동과 노인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음악치료가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요.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음악치료사의 고용률도 연평균 2.3%씩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전망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음악 치료사는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음악을 연주하거나 들을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음악 치료는 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신병원이나 재활센터, 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의료 요양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센터, 청소년 치료센터와 같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지원기관에서도 음악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다양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음악 치료사는 전문 의료인이 아닐 텐데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는 건가요? 네, 물론 의료인의 진단은 이 음악 치료 전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가령 우울증, 자폐증, 또 치매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 정신과 의사의 1차적인 진단이 내려지지만 그에 맞는 음악 치료도 병행하는 건데요. 환자와 함께 음악을 듣거나 피아노, 바이올린, 북, 징, 또 꽹과리 등의 악기를 이용해서 함께 즉흥 연주 및 작곡을 하며 환자의 내면의 어려움을 표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를 통해 음악 치료사 역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의료진과 보호자에게 전달을 하고 개선 상황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음악을 듣고 또 직접 연주하면서 실제 내재되어 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표출되니 그만큼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에 맞춰 음악과 악기를 제대로 선별하기 위해서는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심리치료와 음악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장애인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거부감과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건데요. 음악을 통해 치료하기 위해선 이 상대를 이해하는 배려심과 환자가 감정 표출에 대한 거부감을 없앨 수 있도록 꾸준히 환자를 격려하는 인내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은 물론 배려심과 사회성, 적응성과 기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기 때문에 배려심이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라는 거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음악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꼭 익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음악치료사는 대학원에서 음악치료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민간 음악치료사 자격증 심사를 거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음악치료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미국이나 영국, 독일과 같은 음악치료 분야가 발달한 나라로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치료는 이론만큼이나 많은 환자들과 접하는 경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음악치료 전공을 이수했다면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다수의 환자들을 접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때론 100마디의 말보다 음악 한 곡이 우리의 마음을 더 강하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나아가 치료까지 돕는 보람 있는 직업, 음악 치료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